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거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버릇이 거슬리고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멀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마음가짐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리를 설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지난 화에서 고슴도치의 비유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추위에 모인 고슴도치들이 가시에 찔리며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단순한 예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그 모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온기가 필요해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결함이 드러납니다. 이 결함이 바로 고슴도치의 가시입니다.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가시의 유무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그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예의라고 불리는 것의 유래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의의 기원을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라 거리 조절에 필요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의는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거리란 무엇일까요? 상대의 온기는 받을 수 있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관계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깊이 이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예의를 진심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친절하게 구는 것,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없어져야 진짜 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예의는 인위적인 온기가 아니다. 예의는 인간이 서로의 가시를 견디기 위해 발명한 가장 합리적인 장치다. 예의가 사라지면 가시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상대의 짜증이 직접 전달되고 무관심이 날 것으로 드러나고 경쟁심이 숨김없이 표출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가 더 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의가 사라진 자리에 가시가 남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의를 모래로 만든 금화에 비유했습니다. 진짜 금은 아니지만 거래는 된다는 뜻입니다. 예의가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가 작동하는 동안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의를 버리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의를 버리는 순간 관계를 보호하던 완충제가 사라집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날것의 가시입니다. 우리는 오래 알수록, 자주 볼수록 상대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전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은 과연 타인을 알 수 있는가? 그의 답은 회의적입니다. 인간은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성은 타인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어로도, 시간으로도. 우리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구성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상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표상을 경험할 뿐이다. 그리고 그 표상은 우리 자신의 색채로 채색되어 있다.
이것이 친밀감의 역설입니다.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상과 가까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이 깨지는 것이 실망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확신이 깨졌을 때의 충격이 큽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식이 가진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을 때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여주고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비밀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하라. 설령 상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언젠가는 사용한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악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억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출이 항상 친밀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기 노출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준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속도를 관계의 깊이에 맞추라. 관계가 아직 받쳐주지 못하는 수준의 노출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이 관계를 피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리 조정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물러서는 것, 그리고 너무 멀어졌을 때 다시 가까워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방향 중 하나만 잘합니다. 가까워지는 데는 능숙하지만 물러서는 것을 모르거나 반대로 거리를 두는 것은 익숙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타인과 교제할 때 우리는 불이나 차가운 물처럼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기술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리 조정은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서 물러서거나 외로움이 몰려와서 가까워지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조정은 상황을 보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직접 지적하지 말고 그 결점이 발현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라고.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그는 의견 충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모든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 하지 말라고. 사람마다 생각의 틀이 다르고 그 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면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설계하는 일은 개별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도 당시의 통념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넓은 인간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일관되게 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듭니다. 관계의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관계에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결국 많은 사람을 알지만 깊이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생각을 희석시킨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소수와의 깊은 교류에서 나온다. 그가 특히 경계한 것은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유지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소모적이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여력입니다. 그 여유가 실제로 가치 있는 관계를 더 잘 유지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쓸 수 있게 합니다. 고독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쇼펜하우어의 논리는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고독은 관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회복의 공간입니다.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소비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물러서려 해도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결국 거리 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혼자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외부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다. 사람들 속에서의 고독이 진정한 고독보다 더 쓸쓸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문장은 고독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의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반대로 혼자여도 온전한 사람이 맺는 관계는 요구가 적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결국 거리를 설계하는 능력은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거리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선택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적당한 거리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찌르고 너무 멀면 차가워진다는 고슴도치의 원리는 감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작동 방식입니다.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완충제입니다. 친밀함은 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기를 나누는 상태입니다. 타인을 완전히 안다는 확신은 대부분 착각이고 자기 자신을 빠르게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거리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불안이 거리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